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현실화하자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1:1 재건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어제 별세하면서 LG그룹의 4세 경영 시대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구 회장의 유일한 아들인 구광모 상무가 경영 전면에 나설 전망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전기 상여금을 비롯해 숙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단기 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는 머니마켓 펀드에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만 설정액이 무려 5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현실화하자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부담금을 줄이려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분양을 하지 않는 1:1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개발 비용을 높여 부담금을 줄일 수 있지만 신규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등 한계도 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줄줄이 재건축을 앞둔 서울 압구정지구에서 가장 몸집이 큰 압구정 3구역. 이 구역은 현재 1:1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1:1 재건축은 일반 분양 물량 없이 기존 조합원 가구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분양을 통한 수익이 없는 대신 재건축 부담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분양 수익을 기대할 수 없지만 단지 고급화 등을 통해 개발 비용을 늘리면 재건축 초과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윤광원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 환수제 등 정부 규제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1 재건축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압구정 3구역 외에도 강남 지역에선 반포 강남원 효성빌라, 잠원 신반포 18차 337동 등이 1:1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려는 방안으로 1:1 재건축이라서는 아파트 단지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거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자산의 가치가 나중에 더 증가하기 때문에 1:1 재건축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 재건축을 택한다 해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건축 이후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분양이 없으므로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1:1 재건축을 하게 되면 신규 분양 물량이 줄어들어서 향후에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주택 가격 불안 심리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1:1 재건축 외에도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려 사업 기간을 조정하는 등 여러 방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어제 오전 별세하면서 LG그룹의 4세 경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구광모 상무가 LG그룹의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LG그룹의 4세 경영 체제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LG그룹의 4세 경영이 닻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구본무 회장의 유일한 아들인 구광모 상무의 경영 승계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구 상무는 지난주 열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달 29일 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이사로 선임됩니다. 구 회장의 자리를 이어받아 그룹 경영 전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LG그룹은 구 상무가 이끄는 가운데 6인의 전문 경영인들이 주요 계열사 경영을 책임지는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구 상무가 40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지만 현장 경험을 두루 쌓은 데다 그룹이 이미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나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구 상무는 LG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구 상무가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5G, 로봇 등의 분야에서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현재 구상무가 맡고 있는 정보 디스플레이 사업도 향후 전망이 밝은 만큼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키워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회사 체제를 갖춰나 지배구조 측면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식회사 LG의 3대 주주인 구상무는 구회장의 지분을 물려받기만 해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상속재원 마련이라는 숙제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그간 지지부진하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전기상여금을 비롯해 숙식비, 교통비 등의 산입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특검 합의 등 국회가 정상화하면서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후 3시에 고용노동 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3시간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최저임금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포함토록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2달에 한 번 등 1개월 단위로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 노조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숙식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시킬지, 포함한다면 어떤 수당까지 편입시킬지도 쟁점입니다. 산입 범위가 얼마나 어떻게 확대되느냐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노사는 이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그동안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기본급과 큰 차이가 없는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측은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상여금만 포함하고 숙식비는 추가 검토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숙식비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습 시위를 갖고 해당 논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는 늦어도 23일까지 산입범위 확정을 위해 밤샘 추가 협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단기 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는 머니마켓 펀드, 이른바 MMF 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만 설정액이 무려 5조 원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국내 증시가 주춤하고 있고 해외의 경우도 신흥국 리스크 등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비교적 안전한 MMF에 일시적으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머니마켓 펀드 MMF 설정액은 지난주에만 4조 9,100억 원 증가했습니다. MMF 설정액은 지난 4월 한 달간 전달에 비해 12%, 약 12조 7천억 원 늘어나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지난 16일에는 하루 동안 2조 3천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MMF 상품에 자금이 쏠리는 것은 현재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마이너스 0.34%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경우도 아르헨티나발 신흥국 위험과 미국 국채금리 상승,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우려에 최근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0.05%에 그쳤습니다. 반면 MMF의 현재 수익률은 1%대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 비해 높고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해 원금 손실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주가연계증권 ELS의 수익률이 주춤하고 있는 점도 MMF로 돈이 모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지난 연말 총량 규제가 사라지고 홍콩 H지수를 다시 기초지수로 삼을 수 있게 되면서 ELS 수익률은 올 1분기까지 연 7에서 8%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콩 H지수의 변동성이 줄고 국내 증시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익률이 연 3에서 4%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이미 해소 신호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원만히 해결돼 국제 증시가 오름세를 탄다면 MMF에 몰린 자금이 다시 증시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앞으로는 뺑소니 운전자도 사고를 낸 뒤 보험 처리를 하려면 사고 부담금을 최대 400만 원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음주 무면허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던 관련법이 뺑소니 운전자에게까지 확대된 겁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사는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법의 개정으로 오는 29일부터는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뺑소니는 예전에 어려워가지고 그걸 안 하다가 블랙박스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적발이 이제 많이 되고 하니까 뺑소니 운전자 그런 페널티가 없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 불이익을 안내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사고의 경우 타인이 죽거나 다치면 대인 배상을 일부만 해주고 타인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 배상은 2천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나머지는 본인 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될 경우 자차 담보가 적용되지 않아 역시 본인이 돈을 내고 고쳐야 합니다. 과실 비율도 음주 무면허 운전은 기본 과실 비율의 20%포인트를 가산합니다. 과실 비율은 자동차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음주 2회 이상,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는 다음 자동차 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20% 이상 할증됩니다. 심한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늘 오후 지배구조 개편안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날 현대모비스 주주님들께 드리는 말씀에 입장 자료를 내고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 합병 절차를 중단하고 현대글로비스와 분할 합병 계약에 대한 해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반대 의견을 권고하고 그에 따른 주주들의 의견을 고려한 결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가결 요건의 충족 여부와 분할 합병 거래 종결 가능성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현재 제안된 분할 합병 방안의 보완 등을 포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구조 개편 방안도 주주분들과 시장의 충분한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글로벌 사업 경쟁력 및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주주와 시장의 충분한 신뢰와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겸허한 자세로 주주 및 시장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 특검 법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표가 재석 과반에 미달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재석 275명 가운데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129명이,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98명만 각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18명, 한국당 113명, 바른미래당 30명 등으로 연미원의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에 야당뿐 아니라 권고적 가결 당론이 있었던 민주당의 일부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제19 감사기, 방탄국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드루킹 특검과 정부 추경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드루킹 특검에는 민주당에서, 추경안 표결 시에는 한국당에서 무더기 반대, 기권표가 나오긴 했으나 찬성표가 더 많아 의결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정부 개헌안을 헌법상 의결 시한인 24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단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금융지주 체제가 아닌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늘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에 나서는 건 은행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은행만 놓고 보면 다른 시중은행과 수익 규모가 엇비슷하지만 카드와 증권, 보험 등 비은행 부문을 따지면 국민, 신한, 하나 등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수익 규모와 영업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년 초 지주 출범을 위해 이사회와 금융위원회 인가 획득 등 법적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는 목표를 세웠다며 앞으로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 수시 공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 빠르면 이달 중으로 발행 어음 사업이 가능한 두 번째 증권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3일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오는 3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한국투자증권 이후 2호 단기금융업 인가증권사가 나오게 됩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인 발행 어음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는 총 5곳이지만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11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후 6개월간 대주주 적격석 등의 이유로 단기금융업 추가 인가는 연기돼 왔습니다. NH투자증권도 대주주인 김용환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비리 의혹으로 단기금융업 인가가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 전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 4월 김광수 신임 회장이 취임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씻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 관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협력업체는 대한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이날 관세청은 밀수품으로 추정되는 2.5톤 분량의 현물을 찾아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 밀수 은닉품으로 추정되는 현물 2.5톤이 발견됐다면서 현물의 종류에 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1호재단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한진그룹 관계자와 자신의 운전기사 등에게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등을 밀치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한 혐의입니다. 지난밤 자정 무렵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현재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2020년까지 저소득층 어린이 4,000명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돕는 온드림 어린이 희망의료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재단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쇼핑업체 티몬 조사에 따르면 가족 여행객의 올해 여름 휴가 기간은 평균 5.6일이며 최고 인기 여행지는 베트남 다낭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여름 가족 여행객 1위 휴가지였던 괌은 다낭에 밀려 2위로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현재 덥지도 춥지도 않은 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퇴근길에는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퇴근길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여기 하늘도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대기질도 청정해 퇴근길 날씨 좋겠습니다. 다만 석가탄신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어 활동하는데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점차 흐려져 비가 오겠는데요. 오후에 서울, 경기, 충남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오후에 서울, 경기, 충남을 시작으로 밤에는 충북 지역에서도 비가 오겠고요. 한낮에 서울 22도, 대전 23도로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밤부터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은 다소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 오전까지는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낮부터 점차 흐려져 밤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부산 20도, 광주 24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으로도 흐려져 비가 오는 가운데 물결은 남해상에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 새벽 서울, 경기부터 그치기 시작해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점차 예년 기온을 되찾겠고 하늘도 구름만 다소 지날 것으로 보여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